자, 오늘은 여기 옴니라이트부터, 옴니라이트하고 돔라이트, 그 다음에 메시라이트까지 쭉 알아보도록 하죠. 옴니라이트나 돔라이트는 형상이 없습니다. 형상이 없는 조명. 이해되셨나요? 무슨 얘기냐면 이 앞쪽에 있었던 얘네들은 어떤가요? 형상이 존재했죠. 평면, 원반, 구슬 이런 식으로 모양이 존재했었죠. 그죠? 그렇다면 얘는 뭐냐면 형상이 없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그냥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하나 만들어집니다. 자, 얘는 돔라이트 만들어졌고 여기 조명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여기. 자, 조명이 만들어졌는데 어떤가요? 형상이 존재한가요? 존재하나요? 형상이 없죠, 그죠? 그냥 이렇게 점만 있죠. 이렇게 생긴 조명이에요. 형상이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점만 딱 하나 찍힙니다. 이게 옴니라이트예요. 이 옴니라이트는 누구하고 똑같냐면 여기 스피어라이트하고 똑같습니다. 사방으로 조명이 나가는 걸 말해요. 자, 보시죠. 자, 보시면 얘도 옵션이 이거밖에 없어요. 인텐시티 조명의 밝기죠. 그 다음에 유니트라는 게 있고 디케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디케이가 뭐냐면 빛의 감소란 뜻이라 그랬어요. 인버스 스퀘어란 얘기는 뭐예요? 거리의 제곱으로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인버스로 놓거나 노 디케이로 놓거나. 자, 그리고 렌더링. 자, 그러면 빛이 어떤가요? 쭉 뻗어나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공간 안에 조명이 꽉 차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옴니라이트는 보시다시피 형상이 없어요. 형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명들, 다시 말해서 옴니라이트나 돔라이트는 크기나 형상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자, 다시 또 볼까요? 이번엔 돔라이트입니다. 돔라이트는 뭘 대신하는 거냐면 선라이트를 대신하는 겁니다. 태양광이요. 태양광을 대신하는 것. 그게 돔라이트입니다. 돔라이트를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화살표 보이시죠? 이게 태양의 위치입니다. 태양이 여기 있습니다. 빛이 이렇게 비춰질 거예요. 이런 뜻입니다. 돔이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이렇게 다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모양으로. 그래서 언제 쓰는 거냐면 이 선라이트를 대신해서 투시도나 조감도를 그릴 때 그러니까 조감도 모델, 그러니까 렌더링 할 때 선라이트 대신해서 쓰는 게 바로 이 돔라이트의 역할입니다. 자, 보시죠. 자, 렌더링. 그러면 이렇게 바깥쪽에서 이렇게 지금 이쪽에서 빛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근데 태양의 위치는 이쪽에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옵션 하나 바꿔야 돼요. 어쨌든 일단 태양을 대신해서 이렇게 빛을 비추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하나 만들어 보시죠. 자, 그 다음 보시면 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 더 있네. 어느 걸까? 그리고 하나가 더 있었는데, 자, 돔라이트. 자, 보시면 이제 돔라이트가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돔라이트 옵션입니다. 인텐시티, 즉 돔라이트의 밝기죠. 이건 1로 두시면 돼요. 모양이 스피어로 되어 있네요. 힘 스피어가 있고 뭐냐면 반구, 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크게 문제되진 않을 것 같고요. 얘네도 문제 안 되고, 자, 여기 use transform이라는 거 있습니다. 트랜스폼이 변경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얘를 체크해 주세요. 그러면 조명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태양 여기 있고 빛이 이렇게 오게 됩니다. 자, 렌더. 아이고, 다시 확인. 그러면 자, 이렇게 빛이 내가 지정한 방향에서 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거 할 때 반드시 태양은 끄셔야 돼요. 태양 꺼져 있는 거 보이시죠? 태양 끄고 그리고 옵션 값도 어떻게 해요? use transform을 체크해 주세요. 요걸 체크해 주어야만 얘가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그림자가 돌아갑니다. 또 돔라이트만 잘 기억해 두시면 돼요. 돔라이트 같은 경우는 실외를 렌더링할 때 사용합니다. 또 하나, 그 다음에 태양을 대신할 때 사용합니다. 이해되셨나요? 보통 실내 투시도 같은 경우는 선라이트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근데 실외 투시도라든지 혹은 조감도 같은 경우는 내가 연출을 좀 해줘야 돼요. 선라이트 가지고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돔라이트를 가지고 연출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나는 굳이 연출할 필요 없는데 그러면 돔라이트 안 쓰고 선라이트 쓰셔도 돼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메시라이트. 자, 딜리트 삭제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얘를 렌더링 할 때, 자, 이 부분. 여기만 따로 모델링을 했을 거예요. 그죠? 스탠드 중에 여기만 따로 모델링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룹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메시라이트를 이렇게 클릭하면 돼요. 그럼 어떤 일이 되냐면 얘가 뭐가 돼요? 조명이 돼요. 이렇게. 오브젝트가 조명이 되는 거죠. 조건은요. 그룹으로 묶여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조명으로 빛이 나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이렇게 등의 역할, 네온등이라든지 이런 조명들 있잖아요. 이런 역할을 줄 때 이렇게 메시라이트를 주실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 뉴 하시죠. 다음번 이제 마지막 모델링, 조감도를 모델링 해봅시다. 자, 이번에는 이제 조감도를 할 겁니다. 자, 똑같아요. 우리 태그를 이용해서 작업하는 건 똑같습니다. 자, 파일, 임포트, 그 다음에 조감도. 자, 평면부터 불러볼까요? 자, 평면을 불러왔습니다. 지금 보니까 어떤가요? 파일들이 거의 다 정리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제가 필요 없는 건 다 정리해놨습니다. 다시 파일, 임포트, 자, 순서대로 배면도, 자, 여기가 배면도고요. 다시 파일, 임포트, 우측면도, 네, 이동하기, 여기가 우측면도고, 다시 파일, 임포트, 정면도, 자, 선택하고 이동하고 다시 파일, 임포트, 그 다음 좌측면도. 자, 여기가 좌측면도입니다. 평면을 기준으로 해서 정면, 우측, 좌측, 배면이 됩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한번 불러와 보시죠. 여기 보시면 익스텐션 웨어하우스 있죠? 얘 눌러보세요. 그때 왜 3D 웨어하우스 기억나시나요? 그것처럼 동일한 곳에서 관리해요. 얘네들이 다 루비예요. 이게 루비입니다. 여기서 필요한 거 다운로드 받아서 쓰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지금
우리 여기 여러분들한테 웨일드하고 패스카피 설치되어 있을 거예요. 얘네들이 루비입니다. 아까 봤던 여기 익스텐션 웨어하우스에서 여기서 검색해서 다운로드 받은 겁니다. 여기서 웨일드 검색하면 이렇게 웨일드에 관련된 루비가 4개가 나와요. 그 중에 얘입니다. 이거 다운로드 받은 거예요. 어떤 루비는 유료이고 어떤 루비는 무료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이거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시면 돼요. 자, 그럼 루비를 관리하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익스텐션 매니저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얘가 내 컴퓨터에 깔린 루비들입니다. 여기에 보면 인스톨 익스텐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루비를 또 설치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루비를 바로 설치할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받을 수 있어요. 루비를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웨일드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건 풀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내 컴퓨터에다 보관을 해요. PC로 보관해서 가지고 있다가 설치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이럴 때 이제 바로 여기 인스톨 익스텐션에서 루비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눌러보시면 여기 확장자가 나와요. rbz라는 파일 보이시죠? 루비 파일 rbz 있죠? 이 파일은 여기서 인스톨 하시면 돼요. rbz 확장자가 rbz인 파일은 여기서 인스톨 하시면 돼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건 rbz가 아니고 rb 파일입니다. rb 파일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설치하시면 돼요. rb 파일 같은 경우는 여기 윈도우 메뉴에 가면 프리페어런스요. 프리페어런스에 가면 파일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찾아보시죠. 이렇게요. 그 다음에는 바로 여기 보시면 모델 말고 요 컴포넌트 있죠. 컴포넌트, 매트리얼, 스타일, 텍스처 여기 아무거나 다 괜찮아요. 여기가 아니고 여기입니다. 폴더 오픈이요. 폴더를 오픈해 줍니다. 그러면 컴포넌트 폴더로 들어가죠. 자, 여기 그 앞 단계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위에 폴더죠. 상위 폴더를 누르면 여기에 플러그인이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다시 설명합니다. 자, 이렇게요. 어디로 가요? 첫 번째는 익스텐션 웨어하우스에서 직접 설치하는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익스텐션 매니저에서 설치하는 방법. 세 번째는 복사하는 방법인데 프리페어런스에 가시면 여기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모델만 빼고 얘네들 중 폴더 오픈을 하시면 돼요. 폴더 오픈을 하시고 그 다음 상위 폴더로 갑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에 플러그인이라는 폴더가 확인이 될 겁니다. 바로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는 거예요. RB 파일하고 해당 폴더가 있습니다. 두 개를 여기다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바로 설치가 끝나요. 그래서 루비는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설치를 할 수 있어요. 이 세 번째 방법 같은 경우는 스케치업을 껐다가 켜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바로 들어가진 않아요. 스케치업을 껐다 키셔야 루비를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루비 사용하는 방법은 각각의 루비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들이 연구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정면도, 우측면도, 배면도, 좌측면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우측면도는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원점, 0도, 90도 이렇게요. 여기도 좌측면도도 원점, 0도, 90도 이렇게 돌아가야 됩니다. 왜요? 이 앞쪽에 테라스가 있죠. 그래서 테라스를 맞춰야 돼요. 근데 이 배면은 조금 달라요. 이 배면도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뒤쪽에서 이렇게 바라본 걸 그린 거예요.
제가 지금 뒤쪽에서 바라보고 있죠. 테라스가 어디가 있나요? 왼쪽에 있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봅시다. 얘가 배면도죠. 테라스 왼쪽에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배면도는 항상 이렇게 좌우가 뒤집어지게 그리는 게 맞아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냐면 선택한 다음에 플립하셔야 돼요. 플립 얼롱 컴포넌트 레드 이렇게요. 이렇게 맞추셔야 됩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전부 다 방향을 맞춰 보시죠. 다시 한번 로테이트요. 이번엔 얘네들을 세워야 됩니다. 로테이트. 자, 0도, 원점, 0도, 90도. 자, 다시 또 선택하고 원점, 0도, 90도. 90도는 반드시 숫자로 쓰셔야 돼요. 화살표로 방향 맞추고 원점, 0도, 90도. 자, 화살표로 방향 맞추고 원점, 0도, 90도. 다 이렇게 벽을 세우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세워 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자, 선택을 이렇게 하면 선이 두 줄이 나오죠. 한 줄은 이거 첨화선이에요. 바깥쪽에 첨화선이고 안쪽이 벽선입니다. 그러니까 안쪽 선을 클릭해서 끌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벽선끼리 맞춰주세요. 자, 선택하고 벽선끼리 맞추는 겁니다. 이렇게요. 벽선으로 맞추시면 돼요. 이렇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거의 건물처럼 보이네요. 자, 이렇게 맞춰보시죠. 그 다음에 빼먹은 게 있죠. 뭘 빼먹었을까요? 네, 이거요. 2D 평면 태그 빼먹었네요. 자, 2D 정면, 그 다음 2D 좌측, 2D 우측, 2D 배면. 자, 이렇게 만들어야죠. 자, 요거 만들어 보실까요? 자, 정면 선택하고 태그를 정면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 우측 선택하고 우측으로 바꿔주고, 배면 선택하고 배면으로, 좌측 선택하고 좌측으로, 평면 선택하고 평면으로. 그러면 자, 제대로 감춰진 거 맞나요? 네, 제대로 들어갔네요. 자, 먼저 그룹에 대한 태그부터 바꿔보도록 하죠. 자, 그룹 태그 바꿔보시죠. 자, 더블 클릭하면 에디트 된다 그랬었죠. 이렇게 더블 클릭하고 전체 선택하고, 전체 선택하는 방법은 컨트롤 A 누르시면 돼요. 다시 한번 볼까요? 선택하면 그룹이죠. 더블 클릭하면 이건 에디트죠. 이렇게 에디트 하신 다음에 전체를 자, 2D 평면으로, 그래야 다 넘어갈 거고, 우측면도 마찬가지. 우측면도 전부 다 선택해서 컨트롤 A, 자, 2D 우측으로. 자, 이번엔 배면 더블 클릭해서 에디트로 하고 전체 선택하고 배면, 다시 좌측면 선택하고 더블 클릭. 그럼 에디트로 되죠. 이때 다 선택해야 됩니다. 컨트롤 A, 그래야 다 선택되겠죠. 그 다음에 태그 바꾸고, 자, 이런 식으로 자, 전부 다 바꿔보시죠.
전부 다 바꿔야 얘네들이 이렇게 삭제가 되겠죠. 필요 없는 태그 삭제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요. 다시요. 이번엔 3D 벽면으로요. 이렇게 3D 벽면으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태그를 3D 벽면으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전체 다 선택한 다음에 잠글 겁니다. 락. 그래야 여기 잠가 선택해도 얘네들 지워지지가 않겠죠? 아, 이거 벽면 대신에 천정으로 바꿔봅시다. 천장. 아니면 지붕. 네, 지붕. 자, 3D 지붕으로 이렇게. 지붕 먼저 모델링 할 겁니다. 3D 지붕으로 바꿔보시죠. 지붕은 이렇게 합니다. 여기 렉탱글로 여기 꼭지점에서 여기 꼭지점까지요. 이렇게요. 먼저 꼭지점에서 꼭지점까지 이렇게 사각형을 그려주시고 그 다음 푸시앤풀로 여기 모서리까지 이렇게 높이까지 딱 푸시앤풀로 모델링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요. 이렇게 여기 지금 요만큼 모자르잖아요. 이거 푸시앤풀로 하시면 돼요. 이렇게 푸시앤풀로 끄집어내시면 돼요. 자, 뒤쪽은 네, 괜찮은 것 같고, 자, 이 부분도 어떤가요? 여기 조금 모자르죠? 이거 푸시앤풀로 이렇게 끄집어내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지붕 바닥면이 완성이 됩니다. 자, 지붕 바닥면을 완성시켜 보시죠. 그 다음 이번엔 컨트롤 키를 누른 다음에 푸시앤풀로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어려운 거 없죠? 자, 대신에 모서리를 선택해서 이동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때 보시면 방향이 딱 맞아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거 이렇게 가서 맞추시는 게 아니고 방향을 이용해서 이렇게 맞춥니다. 여기 분명히 이만큼 오차범위 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요. 다시 여기도 마찬가지. 선택해서 화살표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요. 그럼 여기는요. 여기는 어디냐면 여기다 맞춰야 돼요. 이렇게요. 이동하는데 이렇게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화살표 버튼을 이용해서 꼭지점을 딱 갖다 대면 해당 꼭지점까지 딱 마주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선택하고 모서리만 선택하고 꼭지점 클릭하고 자, 오른쪽 화살표 키 그러면 빨간색 축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이때 내가 맞춰야 될 모서리 꼭지점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꼭지점이 딱 일치가 돼요. 그러면 어떤가요? 비스듬한 지붕면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마지막으로 푸시앤풀 한 번 더. 이렇게 꼭지점을 클릭하시면 돼요. 그 다음 선택하고 똑같아요. 이동하기 왼쪽 화살표 꼭지점 클릭 선택하고 꼭지점 클릭하고 왼쪽 화살표 누르고 꼭지점 클릭하고 자, 이번에는 선택 안 해요. 그냥 이동하는데 꼭지점 선택하고 오른쪽 화살표 누르고 꼭지점 자, 이동 툴 누르고 모서리를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는 꼭지점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갖다 대시면 돼요. 오른쪽 화살표 누르고 꼭지점 클릭 그러면 이와 같은 지붕이 만들어집니다. 자, 지붕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자, 여기까지 모델링 해보시죠. 이제 되게 어려운 모델링을 할 겁니다. 지금 여기 지붕 창문 보이시죠? 지붕 창문을 그릴 건데 여기다가 그냥 그대로 따라 그립니다. 이렇게요. 그냥 지붕 창문을 따라 그리세요. 자, 어떤가요?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지붕 창문의 위치가 여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딜까요? 이 지붕 창문의 위치는 바로 여기입니다. 자, 선택하고, 자, 어떻게 하라고요? 화살표 버튼을 누르라고요. 그래야 이렇게 면과 모서리가 만나는 이 교차점을 찾아줍니다. 이해되셨나요? 아까는 어때요? 모서리와 모서리 혹은 모서리와 면, 꼭지점과 꼭지점이 만나는 지점들을 자동으로 찾아줬잖아요. 근데 스케치업의 장점은 뭐냐면 이렇게 해요. 면과 모서리가 만나는 지점을 자동으로 찾아줍니다. 뭘 누르면? 화살표를 눌러서 움직이는 방향을 제한하면. 그러면 여기가 바로 이렇게 꼭지점과, 아니, 이 면과 여기 있는 이 모서리가 만나는 지점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느냐? 라인을 그립니다. 역시 화살표를 눌러주세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화살표를 눌러줍니다. 반대쪽도 화살표를 눌러서 선들을 그립니다. 그 다음에 선들을 이렇게 하나씩 연결해 주시면 면이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죠? 자, 우리가 그룹을 만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들러붙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 들러붙어버리게 돼요.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나서 여기가 원래 면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푸시앤풀로 이렇게 밀어 넣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기 꼭지점까지. 그러면 이렇게 면이 여기 면과 여기 면이 만들어지는데, 나누어지는데 실제로는 여기 면이 두 장입니다. 왜 두 장이냐면 여기 이렇게 기본의 면과 기존에 새로 만든 면과 이렇게 면이 두 장이에요. 이해되셨나요? 면이 두 장 만들어집니다. 여기 요 부분이 면이 겹치게 돼요. 어떻게 확인하냐면 지금 이렇게 움직여 보면 요 부분 보이시죠? 자, 어떤가요? 하얀색 면과 회색 면이 같이 나오고 있죠. 이게 면이 겹친 겁니다. 면이 겹쳐지면 이렇게 돼요. 근데 이게 겹쳐진 게 제대로 선택이 안 돼요. 그죠? 선택이 안 돼요. 이럴 땐 그냥 답이 없어요. 그냥 다 지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요. 그럼 어떡하나요? 간단해요. 여기 모서리 하나만 이렇게 그려주세요. 그러면 이와 같이 면이 어떻게 되나요? 나눠진 거 보이시나요? 네. 그때 가서 이렇게 지우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다시 한번 봅시다. 어떻게 하라고요? 이거 다 따라서 그리세요. 따라서 그리는데, 자, 이렇게요. 오각형 모서리 이렇게 다 선택했죠? 그 다음 이동하기, 이 아랫부분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 다음 화살표 버튼 눌러서 해당 면 아무 데나 선택해 주면 돼요. 그 다음 라인을 이용해서 역시 화살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모서리를 하나씩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면 가득 찼죠? 자, 푸시앤풀로 얘를 안쪽으로 밀어 넣습니다. 그럼 여기 어떻게 되나요? 면과 여기 또 겹쳐졌죠? 자, 지웁니다. 둘 다 지우세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모서리 하나만 그려주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자, 리버스 페이스. 그러면 어떤가요? 여기 모서리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되게끔 만드셔야 돼요. 여기 하나만 만들어 봅시다. 여기만 있는 게 아니죠. 돌리면 이쪽에는 창문이 하나 있습니다. 똑같이 그리시는 거예요. 방법은 동일합니다. 먼저
창문을 만듭니다. 자, 이렇게요. 여기 아직 덜 만들어졌네. 그 다음에 똑같이 이동하기. 이때 화살표가 얘는 오른쪽 화살표. 하나씩 클릭하시고 그 다음 푸시 앤 풀로 그 다음 가운데 지우고 다시 라인으로 그러면 이렇게 빈 모서리, 그러니까 빈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고 면은 뒤집고 자 이렇게 해서 나머지 다 만드시는 겁니다. 자 만들어 보시죠. 자, 이렇게 사면이 다 만들어지면 이제 비로소 트리플 클릭해서 메이크 그룹합니다. 이제 그룹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미리 그룹하시면 안 되고 이제 그룹으로 만드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냐면 창틀과 유리를 만들 겁니다. 자, 이렇게요. 라인 그 다음에 다시 또 라인 다시 자, 컨트롤 키를 눌러서 선택하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지우지 말고 컨트롤 X를 누릅니다. 컨트롤 X가 뭐의 단축키일까요? 잘라내기요. 이거 어떻게 해요? 다시 컨트롤 V 하면 다시 들어오는 거 보이시나요? 내가 지정한 면과 나란하게 이렇게 붙일 수 있어요. 이해되셨나요? 이거를 다시 만들려면 힘들단 말이죠. 그러니까
컨트롤 X에서 붙이시고, 자, 그 다음에 얘는 누구를 참조하냐면 여기를 참조하시면 돼요. 창문의 두께가 80mm네요. 그러니까 얘도 80mm. 자, 푸시 앤 풀 80mm, 그리고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반드시 그룹 하셔야 돼요. 다시 이제 컨트롤 V 한 다음에 자, 위치 맞추시고, 자, 그 다음에 유리창 질감 부여해주고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자, 유리하고 이 창틀하고 동시에 선택합니다. 컨트롤 키 누르면 전부 선택되는 거겠죠. 이러고서 메이크 그룹. 그러면 결국 얘는 그룹의 그룹인 거죠. 네, 이 상태에서 자, 얘는 컨트롤 C. 컨트롤 C가 복사하기죠. 네, 갖다 붙여넣기. 여기다 이렇게 딱 맞게 붙여넣지 마시고 안쪽으로 한 80에서 100mm 안쪽으로 이렇게 밀어 넣으세요. 그래야 요철감이 있겠죠. 그래야 입체감이 있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컨트롤 V, 그 다음에 자, 안쪽으로 100mm 다시 돌려서 컨트롤 V, 자, 로테이트 1.0도 90도. 자, 이동하기. 다시 100mm. 다시. 자, 안쪽으로. 자, 선택하고 안쪽으로 100mm. 다시 붙여넣기. 안쪽으로 100mm. 다시 붙여넣기. 자, 로테이트 1.0도 90도. 90도는 반드시 숫자 쓰셔야 돼요. 자, 안쪽으로 100mm. 그러면 지붕은 끝난 겁니다. 이렇게요. 지붕이 이렇게 생긴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만들어 보시죠. 자, 그 다음에 어렵지 않아요. 나머지 이제 지붕 감추고, 아이고, 레이어 태그를 하나 만듭니다. 3D 벽면이라고. 그 지붕을 감춰버리면 이렇게 감출 수 있겠죠? 자, 배면, 우측면, 좌측면, 평면 다 감춥니다. 렉탱글, 그 다음에 여기도 렉탱글. 다 렉탱글이에요. 사각형 그리기로 개구부를 만들어 줍니다. 이런 식으로. 3층이기 때문에 이거 배열하면 돼요. 곱하기 2. 그러면 자, 이렇게 얘는 복사. 자, 얘도 복사를 하는데 하나 복사하고 곱하기 2. 그러면 이 아래까지 복사가 일어나겠죠. 여기도. 자, 그 다음에 자, 평면을 보시면 벽체의 두께가 나옵니다. 350mm. 그러니까 여기서 푸시앤풀로 이렇게 350mm 안쪽으로 다 밀어 넣으면 벽면이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얘네들을 지우면 자, 어떤가요? 벽체까지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뒤로 보면
벽체 완성된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자, 이렇게 앞에서 보기에 면이 보이면 됩니다. 자, 만들어 보시죠.